한겨울보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심지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조차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 황폐한 대지 위에 주황색의 작은 열매를 맺는 식물. 그 식물의 이름은 산자나무 혹은 비타민 나무라고 불린다. 놀랍게도 이 나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오염된 토양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열매를 맺고 있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이 식물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산자나무의 열매는 손톱만한 크기이지만 그 안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무려 90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다. 오메가 3, 6, 9는 물론 희귀한 오메가 7까지 모두 포함한 유일한 식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얻는 오메가 성분이 이 작은 열매 안에는 자연 상태로 완벽하게 들어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베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주황빛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태양을 품은 듯한 생명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열매의 맛은 파인애플과 귤의 중간쯤 되는 새콤함이 특징이며 입에 넣는 순간 신선한 감각과 함께 에너지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처럼 귀중한 식물이 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방사능 지대에서조차 살아남고 극한의 조건에서 빛을 발하는 식물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현실. 자연의 지혜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대 속에서 산자나무는 여전히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산자나무의 놀라운 생존력은 단지 현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식물의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명이라는 첫 인상은 사실 수천 년 전 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시간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땅을 가로지르며 긴 원정을 이어가던 군대가 있었다. 끝없는 이동과 추위, 식량 부족 속에서 병사들보다 먼저 한계에 다다른 존재는 말들이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지치고 다친 말들은 더 이상 군의 이동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다리가 떨리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눈빛마저 흐려졌다고 전해진다. 결국 병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말들을 산속에 남겨둔 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고 다시는 돌아보지 못할 이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말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말이다. 윤기가 사라졌던 털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깊게 패였던 상처는 눈에 띄게 회복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말들의 움직임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병사들은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말들이 산속에서 주황색 열매가 달린 낮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열매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산자나무라고 부르는 식물의 열매였다. 고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았다. 말들이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곧 식물의 이름으로 남게 된다. 빛나는 말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기반한 기록이었다. 자연이 스스로 보여준 치유의 장면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당시의 기록 속에는 인간보다 먼저 자연의 도움을 받아 회복된 존재로 말들이 등장한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힘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이다. 산자나무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증명해온 생명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말들이 회복된 이야기는 우연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장면은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되며 산자나무가 단순한 생존 식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깊이 관여해 왔음을 보여준다. 말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곧 사람에게도 같은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가장 철저하게 활용한 집단이 등장한다. 바로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몽골의 군대였다. 칭기즈칸이 이끈 군대는 빠른 이동력과 강한 전투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준비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원정에 나서기 전 병사들과 말들에게 특정한 열매를 먹이는 습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열매는 장거리 이동 중에도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었다.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몽골 병사들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 작은 열매가 언급된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경험적 지식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시기 히말라야 고원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산자나무의 가치가 정리되고 있었다. 티베트 전통 의학의 근간이 되는 문헌에는 인체를 하나의 균형 잡힌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 안에서 산자나무는 보조적인 식물이 아니라 몸의 회복을 이끄는 중심적인 열매로 다루어진다. 심장과 소화, 피부와 여성의 건강까지 폭넓게 활용되었으며 자연의 힘을 통해 몸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 열매가 특정 증상만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몸 전체의 흐름을 정돈하고 약해진 부분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단기간의 자극보다 장기적인 균형을 중시하는 접근이었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자연 속에 해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몽골의 전장과 티베트의 고원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산자나무는 같은 역할을 해냈다. 생명을 지탱하고 회복을 돕고 긴 시간을 버텨내게 하는 힘. 앞선 이야기에서 말들이 되찾았던 빛은 이제 사람들의 몸과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훨씬 더 가까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고대의 전쟁터와 티베트의 고원에서 이어진 산자나무의 이야기는 의외의 장소에서도 계속된다. 전통과 자연의 지혜로 여겨졌던 이 열매는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우주과학에서도 주목받았다.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선 효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간은 20세기로 넘어가고 배경은 냉전 시기의 소련으로 이동한다. 1961년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시킨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유리 가가린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과제가 존재했다. 바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인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였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는 우리가 평소 경험하지 못한 고강도의 방사선이 인체를 위협하며 피부와 세포는 그 영향으로부터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소련의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과 조사를 통해 한 가지 방법에 도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자나무 오일이었다. 이 오일은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일정 기간 복용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세포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주인들은 임무 전후에 이 오일을 꾸준히 사용했고 그 효과는 기록으로 남겨졌다. 물론 이 내용은 오랫동안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극적인 장면은 지구에서 벌어진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화상과 조직 손상을 입었다. 당시 일반적인 의학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산자나무 오일을 정식 치료 프로토콜로 승인한다. 이는 민간 대체요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결정이었다. 이 오일은 단순히 보습을 위한 화장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보호막이자 가장 극한 상황에서조차 인체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였다. 우주에서 방사능 사고 현장에서 산자나무는 말없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앞서 말들이 회복되고 병사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이제는 인간이 만든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자연이 지닌 치유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대 과학조차 다시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우주와 방사선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낸 산자나무의 힘은 단순한 외부 작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열매의 내부, 그 구조에 숨어 있다. 인간의 피부나 장기, 면역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될 때 회복의 열쇠는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포 자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산자나무 열매는 다른 모든 식물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비타민C는 주로 레몬이나 감귤류에서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산자나무는 레몬보다 12배 이상 높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단, 한 알의 열매에 담긴 비타민C 양은 일반 감귤 한 개에 맞먹는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비타민이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보통 고급 식물성 오일에서 얻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산자나무 오일은 자연 상태에서 바로 흡수 가능한 형태의 비타민 E를 제공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열매 안에 오메가3, 6, 9, 그리고 극히 드문 오메가7까지 모두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 네 가지 지방산이 동시에 존재하는 식물은 지구상의 산자나무 단 하나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 방식이다.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흡수되기 위해 반드시 일정량의 지방산과 함께 섭취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보충제 형태로만 섭취하고 지방을 따로 챙기지 않아 실제로는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먹었는데도 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산자나무 열매는 비타민과 지방산이 완벽한 비율로 함께 들어있는 자연 설계를 갖추고 있다. 즉, 따로 조합하지 않아도 자연 상태 그대로 복합적인 흡수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 점은 단순히 성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마치 자연이 미리 계산한 듯한 정교한 균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 보여진 산자나무의 외부적 치유 효과는 결국 이처럼 내부에 감춰진 영양과 흡수의 완결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이 열매는 단순한 영양원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반응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자연의 처방인 셈이다. 이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산자나무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된 자연의 산물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은 영양 밀도와 완벽한 흡수 구조는 단지 건강 유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몸의 깊은 곳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주목할 차례다. 산자나무 오일은 단순히 건강을 돕는 보조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재생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작용제로서 기능한다. 그 중심에 있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7이다. 이 성분은 매우 드물게 존재하며 일반적인 식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메가7은 점막과 같은 연약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눈의 표면, 구강 내 점막, 위장관 내벽, 그리고 여성 생식기관과 같은 부위는 자극과 건조, 노화에 취약하다. 일반적인 스킨케어 제품은 이러한 내부 조직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오메가7은 혈액을 통해 전신의 점막 조직까지 도달해 직접 회복을 도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산자나무 오일을 매일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피부 수분 유지력이 평균 49% 이상 향상되었고 눈의 건조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피부의 탄력 역시 좋아졌으며 깊은 주름의 수치도 감소했다. 단순히 겉모습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세포 단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결과였던 것이다. 더욱 인상적인 사례는 폐경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나타났다. 호르몬 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산자나무 오일만으로 질점막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여러 관련 증상들이 완화되었다. 이는 호르몬 의존 없이 자연 성분만으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산자나무 오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회복 능력을 자극하고 내부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감각을 주는 존재다.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방사선 보호, 영양 구성, 세포 흡수 등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산자나무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며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마음과 삶의 질까지 확장되어 간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이끄는 산자나무의 힘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질문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이런 놀라운 식물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마트의 선반 어디에서도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너무 단순하고도 냉정하다. 바로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자나무는 산업농업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식물이다. 우선 나무 전체에 굵고 날카로운 가시가 빽빽하게 돋아 있다. 이 가시는 평균적으로 6cm 이상 자라며 심지어 두꺼운 장갑조차도 뚫어버릴 정도로 강하다. 이런 구조는 기계로 수확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대규모 농장에서는 기계의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산자나무는 제외 대상이 되어 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자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으며 일반적인 과일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껍질은 매우 얇고 부드러워서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으깨지기 일쑤다. 그렇기에 따는 도중에 대부분의 열매가 파손되고 상품성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수확 방법은 가지째 잘라낸 후 급속 냉동시키고 얼린 가지를 흔들어 열매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수작업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산자나무는 애초에 산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기계화된 수확, 긴 유통기한, 대량 가공이라는 현대 농업의 핵심 요소에서 모두 벗어나 있는 것이다. 반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곡물이나 열매들, 예를 들어 콩, 옥수수, 감자은 기계로 한 번에 수확할 수 있고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저장도 가능하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작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산자나무가 가진 가치는 정성, 시간, 손의 온기와 같은 단어와 더 잘 어울린다. 빠르고 편리함을 옮는 세상에서 이런 식물은 비효율적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받기 쉽다. 하지만 그 효율성의 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다. 이 식물이 사라진 것은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켜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은 우리의 손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산자나무가 산업의 흐름 속에서 밀려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한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식물은 단지 사람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구 그 자체를 치유하는 힘까지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람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땅으로 돌려볼 차례다. 산자나무의 뿌리에는 특별한 공생 미생물인 프랑키아균이 존재한다. 이 균은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토양에 고정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산자나무는 비료 없이도 스스로 땅을 살리는 식물이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뿌리는 깊게 퍼져나가면서 물의 증발을 막고 침식을 방지하며 마른 땅조차 단단히 붙잡는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도 묵묵히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고자 남겨둔 생명의 선물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그린 그레이트 월의 일환으로 수십 년 전부터 산자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해왔다. 그 결과 수백만 헥타르의 땅이 되살아났고 다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처럼 산자나무는 단순한 열매가 아닌 생태복원의 핵심 수단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가능성은 분명하다. 강원도,
충청북도 혹은 바닷바람이 강한 동해안의 고랭지 지역 등은 산자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작은 나무가 우리 땅과 사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식물이 거창한 준비 없이도 한 사람의 작은 선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당 한 켠, 화분 하나, 조용한 뒷동산에 심어진 산자나무 한 그루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토양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어떤 지혜를 다시 되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합성약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 보충제가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이 말없이 건네준 그 지혜를 다시 믿고 따르는 것. 산자나무는 오늘도 말없이 자라난다.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수익을 따지지 않으며 그저 땅을 붙들고 햇빛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우리 손에 놓여 있다.